여러분 안녕하세요, 국민입니다.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예금, 적금, 저축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해? 오늘 주제로 잡은 내용은 사실 카카오 브런치에 우리 이종원 작가님이 올리신 걸. 근데 그게 재밌는 건 올리자마자 대박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이었나요? 네, 거기 메인에 뚝 하고 올라갔었어요. 이게 제가 어디 얘기하고 다닐 때는 다음 메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음에서 한 10번째 탭에 있는 거기에 떴어요. 그게 그거니까? 그리고 사실 이게 브런치에서 대박 터지면 한 10만 나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한 10,000 정도 나왔어요. 그래도 처음 쓰시자마자 10,000뷰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?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왜 그랬지? 보통은 뭐 몇백 뷰 뭐 그렇게 안 나오는. 보통 그냥 그 브런치에 올려놓으면 네. 한 100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10,000뷰면 그렇죠. 그래서 이걸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몇 분한테는 전화도 왔었어요. 지금 그 전화 온 건 뭐예요? 자산 관리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.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 봐요. 저 그 브런치에는 제 정보가 없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 전화가 오셔서 자산 관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. 저는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못 해드리고 있죠, 사실. 지금 정확히 하시는 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뱅크샐러드에서 네, 뱅크샐러드에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어렵다. 네, 그러니까 뭐 기관을 상대로 약 팔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. 좋습니다. 그 컨텐츠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봤다면 네. 정보에 어떤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쓰기 시작했어요. 어허.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정확하게 17년 만에 전화 온 친구가 네네.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, 야, 나 저축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냐? 예금부터 해야 되냐? 적금부터 해야 되냐? 그게 한 달 됐어요. 네, 그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어떤 게 무너졌냐면, 당연히 투자를 하려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예금이나 적금 정도, 금리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, 이런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구나. 이렇게까지 모를 수도 있네. 그렇죠. 저는 거기서 사실 그 통화에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.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요즘 보면은 정기 예금 한 1년 묶어봐야 한 1.5% 정도? 네. 금리가 나오고, 근데 이제 우리 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지 않나요? 그렇죠. 제가 체감할 때는 최소한 2% 정도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2에서 2.5%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되게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내가 버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내가 기껏 돈을 모아가지고 1년을 묶여놔봐야 물가보다 덜 벌게 돼가지고 나는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, 그렇죠.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맞습니다. 거죠. 그래서 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러면 우리가 뭐 항상 뭐 돈을 묻어가지고 한 20% 벌자, 30% 벌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? 그렇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을 트래킹하는 정도의 그렇죠. 수익률은 낮아야만 본전인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야 내 돈이 지켜지는 거니까. 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. 높은 금리의 상품을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가가지고 금리 몇 %를 물어보고 내 돈이 정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불려질 것 같으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된다. 그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. 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우리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.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. 거에 절대 다수는 허탈해지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구조인 게, 네. 그 직방이라는 데서 네. 올해 초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억이래요. 7억. 정확하게 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. 매매 가격이 7억이라 그러면 뭐 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쳐서 4억 정도가 나온다고 쳐도 내 돈으로 3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3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만약에 제가 뭐 어림잡아서 20살, 2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년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라고 해도 내 집을 사기 위해서 3억을 만들려면 25년이 걸리는 겁니다. 즉 3억을 만들 수 있는 나이가 45살이라는 거고요. 근데 꼬박 그렇게 저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100만 원 저축 불가능해요. 네. 더군다나 뭐 혼자 벌고
그리고 가족이 없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고소득자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대학생 때 돈이 있습니까? 그렇죠. 없죠. 그리고 결혼을 한 30세, 35세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없죠. 애 나오고 하면은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판인데 그렇죠. 이러면은 부동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네네.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지치기 시작하죠. 그렇죠. 내가 저축을 해야 되나? 아. 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되고 그렇죠. 주식에다 몰빵하게 되고 P2P 투자하게 원인도 되고 사게 되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잃는 거는 굉장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네.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 자체를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해야 될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. 네. 금리 높은 거 찾아가지고 돈 잘 묵혀가지고 풍차 돌리기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이거를 계속 망각하게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. 그렇다면은 거칠게 표현하면 절망감을 느끼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뭐부터 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당장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. 아. 살다 보면은 어떻게든 뭐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요. 네. 뭐 부동산은 청약이 되잖아요. 네. 청약이라는 청약 로또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으니 네.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좀 쌓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한 2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금리가 높은 안전한 상품을 찾아 헤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. 아하.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?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협 혹은 뭐 저축은행 네네. 혹은 뭐 새마을금고 네. 이런 데를 좀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시기만 하면 돼요.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저축이 있어요. 네. 신협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네. 저축이 또 있고요. 그런 데는 또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높으니까. 높죠.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끌어와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돈을 끌어오기를 원해요. 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찾아다니시면서 네. 이거는 비과세도 되거든요. 뭐 조합원 저축 같은 네. 경우는.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그 금리가 높은 상품을 발품을 팔아가지고 좀 찾아다녀보자.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뭐 요거를 풍차 돌리게 하는 건 이제 투자의 시작이기도 하거니와 네. 요 금리에 눈을 뜨시게 되면은 이제 변동성, 위험 이런 네. 거에도 슬슬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펀드, 네. 연금저축 상품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돼요. 아.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다니는 발품을 한번 팔아보자. 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, 정기적금 어지간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. 청약저축 정도만 은행에 하시고 네네. 그리고 뭐 진짜 뭐 보통 예금 같은 거는 CMA에 일단 다 돌리세요. 증권사 CMA에 다 돌리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고. 금리가 높으니까. 그렇죠. 아. 그리고 은행 정기 예금 해봐야 1.5%밖에 안 나오니 네. 저축은행 무조건 가시는 게 좋다. 아. 그렇게 말씀드려요. 예. 좋습니다.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. 저도 집이 없습니다. 아. 저도 집이 없고요. 그래도 아직 희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거 저도 진짜 어려워요. 요즘 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뭐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.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계속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지치지 마시고 네.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대비해서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좀 갖춰두자.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좋네요.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꼭 갖춰두자. 금리. 예, 예.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